나 한번 가볍게 복습 해볼까? 일단 우리 복소수라는 거 저번 시간에 배웠었지. 저번 주 수요일에 배운 지 꽤 돼서 지금 좀 까먹었을 수도 있겠지. 복소수라고 하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복소수라고 했었어. 그래서 i라고 표현을 했었고, 이미 다 배웠으니까 i라고 표현을 했었고, i 제곱은 항상 마이너스 1. 얘가 허수라고 했었지. 우리가 아는 실수 말고 수직선에 표현할 수 없는 수. 복소수는 항상 a 플러스 bi라고 표현을 했고, a, b는 여기서 정수인 거지. 그래서 만약에 b가 0이면 이 i 앞에 개수가 없는 거니까 실수인 거고 a만 남으니까, b가 0이 아니면 i 앞에 개수가 있는 거니까 뭐 2i, 3i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허수라고 했죠. 이런 복소수가 있었고, 서로 같은 복소수는 뭐 얘랑 같으면 실수 부분끼리 같고 실수 부분끼리 같고, 그 다음에 복소수의 앞에 허수 부분끼리 같고, 이렇게 계산했었고, 그다음에 켤레 복소수는 위에 바가 있었어.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에 부호만다는 거였는데, 뭐 2 플러스 3i에 바 이렇게 붙이면 2 마이너스 3i 이런 식으로 켤레 복소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바였죠. 이런 게 복소수였고, 시원아 일어나. 그 다음에 사칙연산 복소수도 정수 부분은 정수 부분끼리, 실수 부분끼리 계산하고, 복소수 앞에 개수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하라 했어. 그래서 곱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그냥 똑같아. 근데 나누기부터 얘 분수일 때는 항상 분모에 i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복소수도 똑같이 유리화 해줘야 된다고, 루트처럼. 그래서 위아래 이 분모에 켤레 복소수를 다 곱해주라고 했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였고, 요것도 엄청 중요한 거였잖아. a가 0보다 클 때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은 루트 제곱근은 항상 풀마 루트 마이너스 a, 요렇게 내가 구하려고 하는 애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제곱근이 되는 건데, 항상 복소수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이렇게 나눴을 때 루트 a, 루트 마이 이렇게 해서 풀마 루트 a, i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렇지요. 똑같아요. 얘는 루트 a, i니까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이 제곱근의 성질도 내가 외워주라 했어. a, b가 둘 다 음수일 때 각각 곱해서 루트 취한 거면은 그냥 안에 거 곱하고 마이너스 빼는 거랑 같다 있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을 때, 분자가 크고 분모가 음수일 때 그때는 합치면서 마이너스 또 뺄 수 있다. 이거 2번만 좀 주의하는 거였죠? 왜냐면 둘 중에 하나만 양수인데 그 중에 분자는 양수야. 나중 되면 헷갈려. 분자가 양수인지 분모가 양수인지. 지금 또 까먹었었죠?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복소수는 외울 게 별로 없고 계산만 계속 연습하면 돼. 외울 거는 뭐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요 사실이랑 이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요거 1번, 2번 요거 정도만 외워주면은 더 외울 거 없어. 바 붙이는 것도 외우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분모에다 켤레 붙이는 것도 그냥 곱하면 되는 거니까 외우는 거 아니죠. 여기까지 있는 개념으로 우리 여기까지 했고, 다음 페이지. 이제 2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의 근각의 관계까지 오늘 할 거예요. 해보세요. 시원한 서버. 이해됐지? 안 돼. 자, 2차 방정식 보면은 항상 몇 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n차 방정식.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x로 표현된 어떤 식이랑 0, 는이 있으면 방정식이거든. 뭐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요거는 방정식일까 아닐까? 아니죠. 얘는 그냥 식이야. 2차 식. 방정식이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는이랑 어떤 숫자도 있어야 돼. 뭐 여기서는 0. 뭐 다른 숫자여도 돼. 그래서 항상 는이랑 x로 표현되면은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0이라고 해야 되니까, 얘는 0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x가 이 전체 방정식이 0일 때 만족하는 x의 값을 찾죠? 그게 방정식의 근을 찾는 거야. 이 식을 만족하는 x를 찾는 게 방정식의 실근을 찾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찾아? 딱 봐도 지금 완전 제곱식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이네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 근데 지금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앞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도 있어.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안 되는 애들은 근이 몇 개가 있는지를 어떻게 추정을 하냐를 이 파트에서 배울 거야. 그래서 항상 어떤 n차 방정식은 근이 n개야. 근은 n개. 여기서도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는 2개가 되는 게 맞아. 이렇게. 근데 얘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니까 마삼 하면서 마삼이 겹치잖아. 그래서 마삼인데 이게 똑같은 애들을 이제 중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근이 2개인 게 맞지만 겹쳐서 하나인 거는 중근이라고 한다. 근데 모든 n차 방정식은 근이 n개다. 3차 방정식이면은 걔를 만족하는 x는 항상 3개. 1차 방정식은 1개. 그래서 이게 맞춰간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2차 방정식의 근은 복소수의 범위에서 반드시 근에 갔는데 그러니까 실수 범위에서도 갔고 복소수 범위에서도 갔는데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봤을 때 그럼 근이 2개가 아닌 게 아니라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을 하면은 거기에서도 근이 꼭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실수인 근을 실근이라고 하고 허수인 근을 허근이라고 한대. 당연하지. 이렇게 숫자 -3 같은 거 실근. 근데 인수분해를 했는데 뭐 2i, 뭐 5i 이런 식으로 i가 붙어 나왔어 복소수가. 그러면 허근이라고 하는 거야. 아마 얘네들은 안 나올 거야. 두 번째, 2차 방정식을 2차식은 0의 꼴로 정리한 후 항상 오른쪽을 0으로 바꾸래. 다 왼쪽으로 옮겨서. 그래서 인수분해 또는 근해 공식을 이용하여서 근해 구하면 된대요. 이것까지는 우리 다 했잖아. 인수분해 하거나 근해 공식 외웠지 얘들아? 시아나 일어나.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오늘은 딱 이거 하나만 외우고 갈 겁니다. 별표.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어? 뭐라고? 빨리 해보세요. 나 볼펜도 안 꺼내고 오늘 이거 하나만 외울게요. 이거 그냥 판별식이랑 짝수차 판별식 이렇게 딱 2개가 있어. 판별식이라는 거 하나만 외울게. 어려운 거 없어. 자,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애가 있대. 그냥 2차 방정식 a, b, c로 표현을 한 거야. 뭐 이런 게 있대. 그때 내가 얘 근의 개수가 궁금해. 실근의 개수. 그러니까 근의 개수는 항상 n개인 게 맞아. 2차 방정식이면 2개, 1차 방정식이면 1개, 3차 방정식이면 3개. 그래서 근의 개수는 구하는 공식이 없어. 왜냐면 그냥 몇 차 방정식인지 알면 바로 몇 개인지 아니까. 근데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실근의 개수를 알고 싶어. 차이점이 있어. 실근의 개수. 실근은 2차 방정식이라도 1개일 수도 있고 3차 방정식이어도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0개일 수도 있어. 실근이라고 하면은 근 중에서 실수인 근이잖아. -3 요런 거. 그러니까 0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근이랑 허근이랑 합친 게 근의 개수인 거지. 그러니까 근의 개수는 내가 다 알아. 2차면 2개, 3차면 3개, 1차면 1개. 근데 그 중에 실근이 몇 개인지를 모르는 거지. 실근이랑 허근의 개수가. 그래서 그 실근의 개수를 찾는 게 이 판별식인 거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번째 x의 개수를 제곱해. b제곱. 그 다음에 -4에다가 앞에 개수 a, x의 제곱의 개수 a, 그 다음에 실수, 상수 부분 요거를 값을 구하는 거야. 이거 외워줘야 돼. b제곱 -4ac. 이거 그냥 근해 공식에 맞아. 있는 근해 공식에 있는 그 뒷판별식 부분이야. 아니에요 이거? 뒷판별식? 뒷판별식? 맞아. 요거야. 자, 그러면 얘가 이제 0보다 크면은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는. 일단은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2개가 있는 게 많은데 얘는 그 2개 중에 둘 다 실근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요걸 계산했을 때 0이 나오면은 실근 2개가 똑같은 값이라는 거지. 마삼처럼 중근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걸 계산했을 때 음수가 나오면은 허근을 갖는다는 거야. 근이 2개인 건 똑같아. 근데 실근이 아니라 두허근.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실근이 없다.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왜냐면 실근은 없는 거지만 근은 항상 2개야. 근데 이 허근 2개라는 거를 실근이 없다 라고도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그래서 이와 같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의 부호에 따라서 얘가 근이 몇 개인지를 판별할 수 있으므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얘 판별식이라고 하고 근이 몇 개인지 판별하는 식이라고 하고 기호로 d라고 한대요. 그래서 항상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고 얘 부호를 항상 이렇게 0보다 큰지 작은지 0인지 이렇게 체크를 한다는 거야. 그럼 바로 밑에 우리 몇 개 해보자. 7번에 3번. 자, 이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어? 근을 구하래. 그리고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말하래. 자, 인수분해가 되면은 그냥 하면 돼. 근데 안 되면은 그냥 판별식이라도 해보는 거지. 자, 인수분해 해봐.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근의 공식 하면 돼. 근의 공식 기억하지, 얘들아? 시원아. 너 일어나서 들을래? 지금 어디까지 했어? 마지막 이거. 7번. 자, 우리 지금까지 인수분해 되는 것만 주로 했잖아. 안 되는 것도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배웠어. 얘는 굳이 판별식 안 해도 알 수 있어. 내가 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 그러면은 인수분해 하거나 근의 공식 쓰면 되고, 근이 뭔지는 궁금하지 않고 그냥 실근인지 허근인지 실근이 몇 개인지를 알고 싶어? 그럼 판별식만 쓰면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둘 중에 고르면 돼. 근데 이 7번 같은 경우에는 근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인수분해 하던가 근의 공식 쓰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야.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고. 판별식은 8번 같은 경우 근을 판별하시오. 근이 몇 개인지를 체크할 때. 자, 판별식.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b제곱 마이너스 4ac. 알죠, 여러분? 현 알지? 그럼 자, 여기서 x의 근을 알고 싶어. 그럼 x가 구해보자. 2a분의 6분의 마이너스 b 1 풀마 1의 제곱 1 마이너스 4ac 다 32 이렇게 되네. 그쵸? 그러면 이 가운데 루트 안의 값이 마이너스 11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는 이 루트 안의 값이 마이너스인 걸 배운 적이 없을 거야. 왜냐면 우리는 실수 범위만 배웠으니까.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지?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여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어? 그럼 얘 어떻게 바꿔? 마이너스 루트 11은 루트 11 곱하기 마이너스 1이잖아. 이 루트 안에끼리는 합칠 수 있으니까. 근데 루트 마이너스 1이 뭐라 했어? i라고 했지? 그럼 얘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 6분의 1 풀마 루트 11 i 이렇게. 이해돼? 이해돼? 서연이 이해돼? 규빈이 이해돼? 준영이도 지금 복사서 안 했지만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그러면 풀마니까 6분의 1 플러스 루트 11i 그리고 6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1i 근이 두 개야. 그 대신 그 두 개의 근은 뭐야? 허근인 거지. 둘 다 i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근 두 개 구해주고 그 다음에 실근인지 허근인지 말하세요. 그럼 두 개의 허근이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실제 근이 뭔지 체크하고 싶다. 그럼 근의 공식을 하면 되고 그냥 난 이거 오른쪽 두 개 허근인지만 알고 싶어. 그럼 d를 이용하면 돼. d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0보다 작다가 나오겠지. 그럼 근은 뭔지 모르지만 두 개의 허근인 건 알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7번 일단은 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 다 각각 해봐야 되는 거고. 됐지요? 7번에 3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짝수차. 자, 여기 아직 안 넘어가. 아니, 아직 안 넘어갑니다. 여기 설명탑 좀 보면은 부차방정식 요거의 근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래요. 인수분해 외우고 있었잖아. 그래서 이 안의 값이 0보다 크면 실수고 0보다 작으면 허수라는 거야.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 판별식이 왜 나왔냐를 생각해야 돼. 판별식은 이 안의 값이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안의 값이 실수면은 i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실근인 거고
이 안의 값이 음수면은 무조건 i가 나오잖아. 루트 안의 값이 음수면. 그래서 걔는 허수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판별식이 나온 거야. 그 다음에 항상 i가 나올 때 한 근이 p-qi면 다른 근은 무조건 p-qi래. 그러니까 무조건 켤레끼리는 같이 근이라는 거야. 아까도 구했지? 아까 7번에 3번에서도 풀만 하면서 근 2개 구했지? 켤레끼리는 항상 같이 근인 거야. 판별 근의 공식에서.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거. 자, 이거 별 있는데 보면은 이제 여기 같은 여기 밑줄 쳐봅시다. 여기 여기 오른쪽만 이 부분만 밑줄 쳐. 여기도 두 번째로 외워야 되는 거. 그래서 여기 내용 치세요. 아까 내가 말했던 D 판별식이랑 B제곱 마이너스 4AC랑 하나 더 이거까지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게 뭐냐면 얘는 조금 더 훨씬 쉬워. 짝수처럼 할 수 있으면 항상 짝수처럼 해야 돼. 그래서 옆에서 짝수차 판별식, 짝수차 판별식. 여기서 짝수라는 거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x의 개수가 짝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판별식이야. 예를 들어 7번에 2번 같은 애들 있잖아. 12x, x의 개수가 12. 요 밑에 봐봐. 7번에 2번.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는 상관없어. 그냥 절대값 붙였을 때 짝수이면 할 수 있는 거야. 7번에 1번 마이너스 6x 얘도 활용할 수 있고 7번에 3번은 안 돼. 마이너스 1이니까 8번에 1번 안 돼. 8번에 2번 또 짝수처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짝수처럼 할 수 있는 건 다 짝수처럼 해야 돼. 왜냐면 식이 훨씬 더 간단해져. 내가 7번에 2번 한번 해볼게.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은 0이래. 얘는 어차피 근을 구해야 되니까 인수분해 하면 되지만 그냥 짝수처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거는 그냥 생략할게. 그냥 최종적인 식을 보면 짝수차는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C래. 그럼 마이너스 4AC였는데 일단 4 빠졌고 그 다음에 원래 B제곱이었는데 B'의 제곱이래. B'은 여기서 뭐냐면 얘가 짝수니까 항상 2로 곱해질 거 아니야. 2 곱하기 6x지? 2로 나누었을 때 요 애를 B'이라. 오케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B' 마이너스 AC라면 36 마이너스 AC 36 빼기 36는 0이 되네. 아, 그럼 얘 중근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다. 판별식이 0이니까. 그러니까 짝수차가 계산이 훨씬 쉬워. 왜냐면 얘를 2로 나눴기 때문에 숫자가 작아지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에서 4를 뺐으니까 둘이 그냥 곱하는 거니까 더 훨씬 더 간단해지지. 그래서 짝수처럼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짝수처럼 해야 돼. 그 대신 주의해야 될 거는 짝수차에서 B 자리는 x의 개수가 아니라 x의 개수를 2로 나눴을 때 요 애를 B'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2로 나눌 수 있어야 되니까 이 자리가 짝수인 애들만 이 판별식을 쓸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그럼 이제 7번 해봅시다. 일단 7번에 1번, 2번 해볼게. 얘 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 안 해도 되고 직접 해보면 돼. 인수분해 해보자. x-1, x-5니까 근은 1이랑 5고 실근 2개네. 그러니까 i 없는 건 그냥 다 실근인 거야. 우리가 아는 숫자는 다 실근이야. 3번 같은 거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근 직접 구하라고 하면 인수분해 하거나 근의 공식 쓰거나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어렵지 않지? 이거 우리 이미 다 했던 거야. 1번은.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금 했어. 짝수차 판별식으로. 짝수차 판별식이 0이 나왔었어. 그럼 이제 중근이네 바로 알 수 있지만 인수분해 해도 중근이 보일 수 있잖아. x 플러스 6의 제곱이지 얘. 가운데 12x 마지막 36. 얘는 0이니까 x는 마유. 그러니까 이게 근이 실제로 한 개인 게 아니라 x 플러스 6이라는 인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마육이라서 두 개가 맞는 건데 두 개가 겹치니까 그런 애들을 중근이라고 한다. 2차 방정식 항상 근 두 개씩이야. 이런 겹치는 애들은 중근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지. 그럼 얘는 실근인 저건지 그냥 중근 한 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 중근인 실근 한 개. 중근이지만 실근이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아까 했지? 아까 근
그 다음에 8번. 얘 같은 경우에는 근을 구하고라는 말이 없지? 그럼 근을 판별한다는 거는 판별식만 쓰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2번 해봐. 8번에 2번. 30초 줄 테니까 해봐. 8번에 2번. 판별식만 쓰면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 말했지. 지금 x의 개수가 뭐야? 짝수지? 그럼 짝수차 쓰는 게 훨씬 더 빨라. 짝수차 써서 해봐. 8번에 2번. 지금 머릿속에 외우세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원래 판별식. 짝수차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서 b 프라임은 짝수 x의 개수를 2로 나눈 거. 그리고 그냥 판별식은 d라고 표현을 하는데 짝수차는 4분의 d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거 헷갈리지 마. 기억해줘. 얘는 짝수차를 나타내는 판별식. 얘는 그냥 판별식. 별거 없어. 그래서 그냥 4분의 d 이러는데 갑자기 4분의 왜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짝수차 판별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별거 없지? 자, 2번 뭐야? 짝수차 판별식 한번 해보자. 4분의 d. 4분의 d에서 b는 4에서 2로 나눈 거. 그러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ac 4 곱하기 1. 그럼 4에서 4 빼고네? 0이네. 뭐야? 중근이네. 짝수차가 훨씬 간단하지? 그래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1, 3번은 중근이 짝수차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판별식으로 해보는 거야. d는 마이너스 5의 제곱 25에 마이너스 4 a c 25에서 8 빼는 거니까 정확한 값 안 구해도 돼.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만 알면 돼. 0보다 크네. 실근 2개구나. 이렇게 실근 2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도 해보자. b제곱 1 마이너스 4 ac 1에서 4 빼는 거네. 0보다 작구나. 그럼 얘는 허수 2개네. 이렇게 됩니다. 실수 1개, 허수 1개 이런 조합은 없어. 실근 2개거나 허근 2개거나 중근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됐지요? 이런 게 이제 판별식이야. 자, 그럼 뒤에 문제 한 2개만 풀어보고 끝내보자. 우리 대표 유형 4까지는 저번 시간에 같이 했거든? 오늘은 대표 유형 5랑 6을 할 거야. 일단 5 펴봅시다. 그러니까 50쪽. 펴보세요, 50쪽. 자, 얘 한번 보자. 이번에는 다르게 나와 있어. 이런 방정식이 있대.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각견. 우리 지금까지 앞에서 예제는 그냥 이 방정식 주고 얘가 그냥 어떤지 판별하시오. 이거 우리가 판별식 써서 판별하는 거였잖아. 근데 이번에는 이미 판별된 결과를 알려줬어. 두 실근이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식을 작성하면 돼. 해볼게. 지금 얘 딱 봤을 때 x의 개수가 뭐야? 짝수지? 이런 거 항상 첫 번째로 확인해야 돼. x의 개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짝수면은 짝수차 쓰는 게 훨씬 간단하니까. 그럼 그냥 바로 짝수차 해보자. 4분의 d는 마이너스이니까 이거 항상 마이너스 똑같이 하면 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b 프라임인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근데 a가 없어. 1이야. 그러니까 c는 그 다음에 상수는 여기까지니까 이 전체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마이너스 k만 해버리면 답도 틀리죠. 근데 이 판별식이 어떻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작성하면 돼. 이해됐지? 그럼 한번 풀어보자. 얘는 1, 마 k, 마 9가 0보다 크대. 근데 나는 문제에서 k의 범위, k의 최대값을 물어봤잖아. k 넘겨 오른쪽으로. 둘이 계산하면 마 8. 그러면 k가 마 8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 중에 최대값은 뭘까?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 답은 2번. 어렵지 않지? 자, 그럼 밑에 유제 2개만 끝내보고 쉬는 시간 가집시다. 자, 그럼 5-1번 한번 해보세요. 자, 똑같아. 이번에는 허근을 갔는데 그럼 어떻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네. 한번 작성해봐. 할 수 있어. 여기서 b는 x의 개수만 b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a 마이너스 a 플러스 10 이렇게 두 개 있다고 지금
헷갈리는 거야. 얘가 그냥 전체가 C야 C. A, B, C 중에. 자 그러면 판별식 써보자. B의 제곱. 근데 얘 짝수차 안 되지. X의 개수가 홀수니까. 그러면 판별식 해보면 B의 제곱 뭐야? 5의 제곱 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다가 A는 뭐야? 1이네. 그 다음에 C는 뭐야? 마이너스 A 플러스 11. 그러면 이 C 할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괄호 써서 이렇게 써주라는 거지 내 말은. 이렇게 상수에 두 개 있다고 계산한 거 다르지 않아? 설마 됐지? 이렇게 다시 적어? 근데 얘가 뭐래? 허근에 갔는데 아 그럼 이게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쓰면 돼. 그럼 25 그다음에 마이너스 4에다가 마 A 플러스 11 곱한 거니까 플러스 4A 마이너스 44는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4A는 이렇게 해서 44 빼기 29로 넘길 거야 오른쪽으로. 그럼 어때? 19가 나오죠? 계산하면 그럽니다. A는 4분의 19니까 얘는 4분의 20이 5잖아. 그 다음에 4분의 16이 4잖아. 4에서 5 사이니까 4.x x일 거야. 이런 거 정확하게 안 구해도 돼. 시원아 됐어? 이해돼? 그럼 뭐야? A 가능한 거 4.xx보다 작아야 되잖아. 근데 자연수여야 돼. 그럼 뭐 1, 2, 3, 4 이렇게 4개 있죠. 답은 10 이거 다 더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됐지요? 마지막 요거 또한 1분 줄 테니까 해봐. 이번에는 자 실근을 갖는다. 이것만 좀 알려줄게. 실근을 갖도록 우리 지금까지는 두 개의 실근, 중근, 두 개의 허근 뭐 이렇게만 표현을 했잖아. 근데 실근을 갖도록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실근 두 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중근. 근데 중근이지만 얘는 항상 실근이야. 그러니까 실근 두 개가 겹치는 거를 중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0보다 작은 것만 허근이야. 그럼 실근을 가진다는 거는 이 두 범위잖아.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중근이지만 얘도 동시에 실근이기 때문에 실근을 갖는다고 해. 그러면 이 실근을 갖도록이라는 말은 뭐야? 밑에 적어놔.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그냥 퉁쳐서 실근을 갖도록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면은 두 개가 다른 실근이어야 되니까 이 0보다 크다. 중근이라고 하면 0, 그냥 0. 근데 그냥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르거나 같거나 다 포함하는 말이지? 그럼 그냥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하면 돼. 해봐 그러면. 해봐. 얘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고 또 얘 특이한 거 x의 개수가 짝수야. 지금 두 배로 나눠져 있어. 그럼 그냥 딱 봐도 바로 보이지? 아 B 프라임이 그냥 바로 얘구나. 마이너스 붙여서 해도 되고 마이너스랑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이 없어. 왜냐면 어차피 B 자리는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얘라고 생각해도 돼. 얘 그냥 바로 B 프라임이네. 2로 나눈 거. 해봐. 나왔어 당연히. 어려울 거 없어. 그냥 판별식 우리 배운 대로 똑같이 적어봐. 똑같이 판별식 그냥 근해 공식 루트 안에 있는 애예요. 이게 우리 다 외웠어. 자 보면은요 일단 항상 첫 번째로 확인하는 거 뭐라 했어? 짝수차인지 아닌지. 근데 얘 짝수차야. 왜냐면 누가 봐도 2 곱하기 어쩌고로 표현을 해놨어. 항상 2를 곱해져 있는 거는 짝수야. 그러면 아 2k-1이 B'이구나. 항상 짝수차는 4분의 D라고 표현을 한다 했지. 이런 것도 익숙해져야
써줘야 돼. 문제 풀 때도 밑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돼. 내가 짝수차로 계산을 했다. 그럼 2k-1의 제곱은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ac 4 안 곱해줘도 된다. 그 다음에 c도 여기서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잖아. 항이 4k-3이잖아. 괄호 무조건 써줘야 돼. 얘랑 얘랑 전체랑 다 곱하는 거니까 이 앞에 4k랑만 곱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곱하기 써버리면 얘랑만 곱하는 거 돼버려. 마하면 안 되고 괄호 항상 써주고 항 두 개일 때. 그 다음에 어째? 그냥 경계하면 되지. 앞에 거 전개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얘도 분배 4k제곱 플러스 3k. 계산하면은 사라지고 동량끼리 계산하면 막 k 플러스 1이고 여기서 얘가 실근에 갖는다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계산하면은 k의 최대값은 1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1번. 됐죠? 쉬는 시간 잠깐 가지자. 자, 어쨌든 그럼 맨날 말로 해줄게. 자, 마지막.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해보자. 천면식 다음 페이지 해봅시다. 근각에서 관계 45쪽. 우리 46쪽은 저번 주에 했어. 목소수 부분은. 45쪽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면 끝이야. 오늘 파트. 자, 여기도 진짜 개 중요한 파트. 자, 너지게 근각에서의 관계. 자, 아까 배웠지? 2차 방정식은 근이 항상 두 개라고. n차 방정식은 근이 n개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2차 방정식도 근이 두 개야. 근데 항상 이 두 근을 어떤 식으로 수학에서 표현을 하냐면 알파랑 베타라고 표현해. 달라. 알파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A는 이렇게 생겼어. 둘이 다른 애야. 다르게 읽고. 여기서 얘랑 다른 거야. 조금 미세하게 다르지. 그래서 알파 베타라고 표현을 한대.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의 관계식이 있어. 여기 별표. 2교시에서 외워야 될 거는 딱 요거. 이 두 근을 더했을 때의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래. 요 앞에 x제곱의 개수랑 x의 개수를 활용한 거지. 그 다음에 두 근을 곱했을 때의 값은 a분의 c래. x제곱의 개수랑 상수를 분수로 표현한 거. 자, 그러면 한번 아까 해보자. 9번에 1번 같은 거 해보자. 9번에 1번 뭐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이지. 자, 그럼 이거 하기 전에 이거 딱 봐도 두 근 구할 수 있어. 인수분해 하면은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이라서 두 근을 구하면 4랑 마이너스 3이야. 그치?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애들은 이렇게 하면 돼. 두 근의 합은 뭐야? 1. 이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표현할게. 1. 두 근의 곱은 뭐야? 마이너스 12. 이거는 뭐야? 직접 구한 거. 오래 걸려. 근데 내가 근각에서의 공식, 요 식을 한 번에 써볼게. 마이너스 a분의 b를 해보자.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분의 y네. 아, 그럼 1. 똑같이 나와.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고 했잖아. a는 뭐야? 1. c는 마이너스 12. 그럼 마이너스 12 똑같이 나오네. 이거 진짜 1초 컷으로 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냥 9번에 1, 2, 3번처럼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래. 그럼 바로 근각에서의 공식 쓰면 되는 거야. 근데 그 근이 뭔지를 확실하게 구하래. 그럼 인수분해 해서 구해야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인수분해 되는 거 많이 봤지만 안 되는 것도 있었잖아. 앞에서 근의 공식 같은 거. 근의 공식으로 뭐 루트까지 포함해서 더하기 곱하기 하려면 오래 걸려. 물론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애들은 근각에서 공식해서 바로바로 하면 된다. 그 대신 얘는 실제 근이 뭔지는 알 수 없어. 더한 거랑 곱한 거 그 값만 알 수 있는 공식인 거야. 그래서 요거 너무너무 중요해. 이렇게 외워주고. 그래서 밑에는 그냥 왜 이런 근이 나왔는지 설명한 건데, 우리 아까 알파, 베타 이 두 근이 근의 공식에서 요 근이라는 거 배웠지? 그래서 둘이 혈례역이었어.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실제로 이 두 근을 더해보고 실제로 곱해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계산을 쭉 한 게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즉 2차 방정식 근각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은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두 근의 합과 곱을 알 수가 있다. 자,
외우세요. 30초 줄게. a분의 b랑 마이너스 a분의 b랑 a분의 c 이거 빨리 머릿속에 넣어. 우리 이제 문제 계속 풀 거니까 문제 풀 때 공부하지 말고 빨리 기억해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곱은 a분의 c 한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짝수차 판별식은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딱 이거 4개 외울 거야. 문제 다 요거로 풀 수 있는 걸로 나와.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됐지요? 이제 문제 풀면서 계속 기억해 나갈 거야. 자, 그러면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이번에는 거꾸로 가는 거야. 문제에서 어떤 2차 방정식의 합이 5, 곱이 3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 준 거야. 이제 반대로 얘를 보자. 그 대신 최고차항이 1이다. 1. 뭐 이런 식으로 줘. 그러면 그 2차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최고차항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시작은 x제곱이야. 근데 합이 5래? 그럼 이 자리가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5x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5가 나와야 되니까 1분의 마오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분의 5가 되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곱은 3이래. 그러면 1분의 3이 곱이니까 이렇게 표현해야겠지. 그래서 최고차항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합이랑 곱 알려주면은 거꾸로 이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추정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개수가 1이면 가운데 이렇게 끝에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딱 알파 플러스 베타 나오고 a분의 c 하면 알파 베타 나오고. 그래서 그다음에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건 알고 있는 거죠. 항상 최고차항이 있으면은 한 번에 인수분해 하거나 안 되면은 최고차항을 묶어서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계산. 자, 그럼 바로 해보자. 자, 1번 했지, 9번에 1번. 그럼 2번, 3번 해볼게. 자, 해봐, 빨리. 2번, 3번. 근의 합이랑 곱 구하래. 해보세요. 2번 줄게, 2번. 빨리 해봐. 9번에 2번, 3번. 자, 이게 그냥 인수분해를 해서 해도 돼. 오래 걸리니까 그냥 그 근이 뭔지를 확실하게 구하는 게 아니면은 그냥 근과계수의 공식 쓰라는 거야. 저 공식 이름이 근과계수의 관계 공식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앞으로 근과계수의 관계라고 말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 식을 기억을 하면 돼. 확인했어? 뭐해? 1번도 안 적고 1번 안 봐야겠는데 1번도 해봐 그럼 같이. 저 그냥 대입하면 돼. 우리 외웠지 방금? 마이너스 a분의 b는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에 더한 거. 알파 베타는 a분의 c. 얘는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p. 아, 마일이구나. 알파 베타 곱은 a분의 c. 3.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9분의 마이너스 6. 3분의 2. 알파 베타는 a분의 c. 어렵지 않지? 외우면 그냥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자 2번 10번 요거는 내가 알고 있다고 해도 이 파트만 알아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이거 곱셈 공식 파트잖아. 그럼 우리 앞에서 계속 주구장창했던 식 변형하고 그거 활용하는 거야. 여기서는 두 개 알려줬어. 왜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를 알려줬잖아.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알 수 있지? 해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 몇이야 서연아? 여기서 몇이야?
4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 그치? 알파 베타 몇이야 비비나? 알파 베타는 곱은 여기서 2 1분의 2 계속 연습하면 돼? 어렵지 않아? 얘분의 얘 마이너스 붙인 거 그럼 이 두 개 정도 가지고 요거 뭐야 몇 개야? 6개 다 구하래. 그럼 1번은 뭐야? 그냥 1번은 4 적으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이거 그냥 구하면 되는 거죠. 자 2번부터 살짝 활용 들어가. 2번 뭐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자 이거 부를 수 있는 사람 우리 외웠지? 제곱의 합은 어떻게 알아 했어? 4의 제곱 마이너스 2곱 2배곱 알고 있죠?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양끝만 알고 싶으면 2알파 베타를 빼줘야겠죠.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충분히 구할 수 있어. 뭐야? 16 마이너스 4 12 2번은 12 곱셈 공식 완전히 다 알고 있어야 돼. 여기 정도는. 그 다음에 두 번 이게 네 번째네. 두 번째는 뭐야? 그냥 알파 베타니까 2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죠. 그럼 뭐야? 얘 통분해줘. 그래서 통분 어떻게? 알파 베타분의 얘는 베타를 곱했으니까 분자의 베타 얘는 알파를 곱했으니까 분자의 알파 그러면 두 개 가지고 알 수 있지. 뭐야? 2분의 4니까 2 3번에 2 자 5번 6번 하면 되네. 5번 알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지금 사실 이 뒤에 있는 모든 것보다 맨 처음에 배운 그 곱셈 공식이 진짜 제일 중요하거든. 우리 중간고사에 주로 다룰 내용이란 말이야 1학년 들어가서. 그래서 계속 외워야 돼. 이거 많잖아. 그러니까 다음부터 차근차근 계속 해야 돼. 입학하고 나서 하면 늦어. 너무 많고 어려워서. 그럼 얘 같은 거 내가 어떻게 알았어? 합의 제곱 빼기 차의 제곱은 4합곱 요거였잖아. 기억나지? 합의 제곱 빼기 차의 제곱 이렇게 외워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전개해봐. 뭔지 모르겠어. 전개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잖아.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해주면 돼. 얘가 2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해줘야지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된단 말이야. 아니면 그냥 이걸 바로 생각해서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해도 돼요.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의 곱 요거 외웠어. 내가 계속 이거 5가지 공식 중에 하나였지. 그러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구나.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돼. 전개해서. 그럼 뭐야? 알파 베타의 제곱 16에서 마이너스 4 곱하기 2 8. 8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5번에 8 이해해서 적어야 돼. 그냥 적지 말고. 안 되는 거 꼭 얘기해야 돼.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그냥 전개하면 돼. 알파 베타 알파 그리고 곱하면 베타 그리고 곱하면 1 그러면 또 표현할 수 있어. 2 더하기 4 더하기 1 7 이렇게 되죠.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 앞에 배운 내용이랑 좀 활용된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됐죠? 이해됐지요? 그럼 마지막 11번. 자, 요런 거 내가 아까 말했잖아. 최고차항이 1이고 두 수를 근으로 한대. 그러면 바로 여기 밑에 써보자. 합은 뭐야? 두 수의 합? 마1. 두 수의 곱은 뭐야? 마6. 그럼 이거 2차 방정식으로 어떻게 표현하지? 저 방법 바로 했지 방금? 이런 식으로 두 분 알려주면은 합이랑 곱을 먼저 적어봐. 합은 마1 곱은 마6이네. 그럼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최고차항이 1이래. 그럼 x제곱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랑 세 번째 할 수 있지? x제곱으로 시작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일이래. 그럼 어때? 플러스 x가 되겠지? 그래야지 1분의 마이너스 1 해서 마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마육이래. 그럼 이 자리 그냥 마육이지? 왜냐면 1분의 마육이 되어야지만 알파 베타가 마육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2번 해봐 빨리. 이번 해봐 사람아. 적었어 안 적었어 1번. I 나오지. I의 곱 이거 저번 시간에 배운 거야 얘는. 둘이 곱해볼게. 2 마이너스 I 10을 써야지. 10도 안 쓰고. 둘이 곱할 거야. 둘이 뭐야? 켤레잖아. 합차잖아 합차.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 I 제곱 뭐라 했어? 마이너스 1이잖아. 5지 5. 마이너스 4 빼기 1이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해? x 제곱 최고차항이 1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 2차 방정식이니까 는 빼먹으면 안 돼. 는 0 써줘야 돼. 오케이? 똑같아. I 있어도 그냥 실수처럼 계산하는 거야.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만 활용하면 되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하면 진도 끝이고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51쪽. 자, 그럼 내가 이거 한번 풀어줄 테니까 밑에 한번 풀어보자. 이거 아까 한 거랑 똑같지? 근각에서의 공식 우리 이제 배웠어? 그럼 보자마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빨리 적어봐.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끝까지 구해봐.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은 아까 나온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통분해서 하나 했지? 밑에 MD 한마디에 다 적혀있네. 뭔지까지도.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2분의 4에서 2.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알고 싶은 요거래. 얘는 통분해봐. 어때? 알파 베타 분해로 통분하면은 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오지? 됐어? 됐지? 그러면 분모 자리에 2 넣고 분자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3. 근데 이거 번분수네. 번분수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어? 분자 분모 중에 하나라도 분수로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 분모도 분자고 분수도 분자야. 그러면 BC분의 AD 이렇게 적어줘야지. 계속 중간중간 알려줄 테니까 기억해야 돼. 얘네들이 곱한 거분의 얘네들이 곱한 거. 분자의 분모. 분모의 분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2는 1분의 2잖아. 1분의 2.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2, 4분의 1, 3. 그냥 마이너스는 그냥 앞에.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쓰는 됐죠? 자, 이런 거 보자마자 두근 알파 베타다 이렇게 하면은 보자마자 근각이었어요 공식.
다시. 자, 그럼 마지막 6-2번 요것만 한번 풀어보고 끝냅시다. 풀어보세요. 요거는 앞에 거보다 조금 살짝 더 어려운데 개념은 통용되는 개념은 다 똑같아. 근거계수 공개 공식 써보고 그게 각각 얘네다. 근 2개 알려줬으니까 근 2개 더해보고 곱해보고 식 써보고 그게 뭐 a-a분의 b랑 같고 a분의 c랑 같고 식 써보면 돼. a 바로 나와. 해봐. 여기에요? 한 개. 두 개가 나오면 이제 곱도 확인을 해봐야지. 이게 맞는지. 하나. 있는데 두 실근이 a랑 a-3이래. 그러면 일단 보자마자 두 실근의 합은 뭐죠? 2a-3. 두 실근의 곱은 a랑 a-3이랑 곱한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3a.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저거 못 푼 사람들 저거 a제곱 마이너스 3a 2a 마이너스 3. 요거는 이미 그냥 합이랑 곱 구한 거니까 여기까지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이 방정식을 뭔가 활용을 해봐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 일단 얘 1번부터 한번 해보자. 1번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 식에 이제 봐보면은 a가 a 플러스 1이야. 여기서 앞에 x제곱 계수가 a 플러스 1분의 3이겠죠? 마3이니까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여서 요게 뭐야? 2a 마이너스 3이래. 요거 풀면 되는 거지. 그러면 분모에 a가 있잖아. 양변에 이 분모를 똑같이 곱해주면 돼. a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주면 돼. 그럼 a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오지. 양변에 a 플러스 1 공식 어떻게 나와? 3은 2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 앞으로 이런 거 많이 나올 거야. 분모에 이런 거 있는 거, 미지수 있는 거. 그럼 그냥 똑같이 곱해서 없애주면 돼. 분모를. 됐어?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항상 2차 방정식 풀면 어떻게 알아 했어? 다 전개하고 왼쪽으로 넘겨서 오른쪽으로 0 만들어주라 했잖아. 근데 얘는 오른쪽이 3이야. 안 되지? 그러니까 전개해서 다 옮겨줄 거야. 얘 전개하면 2a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3a니까 마이너스 a 그다음에 마이너스 3인데 3이 다시 넘어와. 그럼 마이너스 6은 0. 요렇게 되겠죠? 이해하면서 들으세요? 됐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a 구하고 싶잖아. 인수분해 하면 되지. 2, 1, 2, 3 그러면 4 빼기 마이너스 4 플러스 3 하면 마이너스 1 나오지? 어떻게 써? 2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는 0. 여기서 a 값이 2랑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두 개가. 사연 이해돼? 됐어 시연이? 자 이렇게 두 개 나오는 답이 두 개가 아니잖아. 왜냐면 나 지금 1번만 체크한 거야. 이거 두 개를 2번에 다시 체크해 봐야 돼. 2번 알파 베타에 다시 체크를 해볼게. 알파 베타는 a제곱 마이너스 3a야. 그럼 만약에 요거 a가 2라면 a가 2를 뭐라 할까? 이게 a 경우라고 하고 이게 b 경우라고 할게. 그럼 a 경우일 때는 a가 2니까 알파 베타가 2 넣어보면은 4 빼기 6이 나와서 마이너스 2가 돼. 그치? 이 a를 실제로 여기 넣어본 거야. 알파 베타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럼 실제로 마이너스 2인지 확인해 보면 돼. 알파 베타는 뭐야? a 플러스 1분의
4분의 18이니까 4분의 27이 나와. 얘를 집어넣으면 실제로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8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어보면은 얘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9 또 번분수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주고 2분의 2 곱하기 19니까 그냥 19야. 지금 얘랑 얘랑 어때? 다르지? 그럼 얘는 이 비경우는 합일 때만 얘를 만족하는 거고 곱일 때는 만족을 안 해. 그럼 적합한 애가 아니겠지? 그래서 답은 A경우니까 A가 마이너스 2일 때 요게 답입니다. 답은 마이. 이해 안 되는 거 물어봐.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클리닉 합시다. 8시까지 쉽시다. 수고했어.